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역시 마케팅이나 행동과학이 어떻게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잘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소셜 마케팅인데요. 과연 정부의 정책이 사람들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바꾸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정부에서 우리들에게 뭐 세금을 거두려고도 하고 교통 법규를 지키게 하려고도 하고 또 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뭐 혹은 에너지 절약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정책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우리 행동을 더 바람직하게 바꾸고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동의 비만 문제, 이것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을 해결하라는 정책의 경우에 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을까요? 과연 정책을 위반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잘 분석하고 기획을 하고 있을까요? 미셸 오바마,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는데 미국에도 아동 비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부 정책이 있었어요. 그 사례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Out there for all those young chefs that are getting started, what would you tell them? Always keep an eye on the food to make sure it's not burnt. Don't play with fire. Well, cutting onions, always wear goggles, or just close your eyes and don't cut up your finger. Just kidding, okay. You can use the cookbook or not use the cookbook. Just be creative and make stuff healthy. That's really great advice. Anything else you want to tell our friends out there before you go off and enjoy the dinner? Always have fun when you're cooking. When I was 3 years old, I learned that eating healthy was like throwing a party for your belly. So thank you, First Lady, for allowing us all to have a party in our bellies today and inspiring us to eat healthy every day. Imagine all the people you guys could help. Imagine all the lives you could change. You guys can do that. As small as you think you are, you can change lives. I know you guys can do this. I see the work of kids, the magic you all do. People change because of kids. They change how they eat, they change the way they think, they change the way they see one another. You guys are so powerful. 이렇게 미셸 오바마는 백악관으로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라면서 건강하게 음식을 먹는 그리고 운동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고 이들에게 자부심도 주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 통념을 바꾸려고 했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와 나는 이렇게 하면은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좋아해줘 라고 하면서 당근도 먹고 채소도 먹고 뒤에 보시면은 막 여러 가지 유기농 과일들이 있잖아요. 유기농 채소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습관을 바꿔주는 노력을 한 거죠. 실제로 또 세세미 스트리트라고 미국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주인공들과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어요. 이런 거를 왜 영부인이 했을까요? 바로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는 아동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 전체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는 공급자 중심의 접근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기업의 경우에는 항상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우리가 뭔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면 국민들이 당연히 따를 줄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기업에서 마케팅은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항상 소비자가 경험이 어떤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하는데 정부는 무식하게 그냥 막 이게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하면서 계속 공급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걸로는 소비자가 마치 제품을 사지 않듯이 전혀 정부 정책이 먹혀들지 않게 되죠. 근데 왜 이렇게 도대체 하냐? 정부는 세금으로 수입을 확보하다 보니까 기업은 서비스나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소비자들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분석을 하는데 시민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보면 분석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요.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가 사용되지 않아도 기업과 같이 존폐 위협을 받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정부에서 운영하는데 운영 안 되고 막 버려져 있고 관리 안 되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이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세금은 국민이 꼬박꼬박 내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철저하고 또 엄밀한 분석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왜 당신들은 비누를 팔 때 형제를 팔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정부는 이런 바람직한 어떤 가치나 사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케팅이
기업의 노력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시장에서도 예전에는 공급만 하면 사람들이 물건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팔리는 시대에서 지금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공공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잘 공급하기만 하면 됐죠. 정부에서 뭐 화장실을 깨끗하게 제공했어. 그럼 할 일을 다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는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깨끗하게 쓰고 손을 씻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뭔가를 제공했다고 해서 결국 그거 자체가 그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제공을 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죠. 마케팅의 접근 방식으로는 이렇게 소비자들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환경도 분석하고 경험도 분석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하게 만들까 브랜딩도 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설득할까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한데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의 접근 방식들을 공공 정책에 적용해서 사회적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케팅에서는 바로 이런 행동 변화 유도 기술들을 전문으로 하는 학문이잖아요. 우리가 기업이 결국 하려는 거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배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가 결국 해야 되는 것도 이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바람직한 생활 습관, 바람직한 삶, 더 건강한 삶, 더 건강한 사회. 정부가 이것을 원한다면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실천해온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좋은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광운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자이신 이종혁 교수님, 단순히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연구로 검증된 결과를 현장에서 이렇게 정부 정책에 적용하는데 아주 앞장서고 계시는 라우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계신 교수님이신데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차이나는 클래스나 여러 가지 유명 강연도 하시고 재밌는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잘 나와 있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대 담론, 그러니까 출산율 낮은 출산율의 거대 담론을 우리가 얘기는 엄청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를 생각했을 때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좀 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임산부석에 정말 사람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나? 임산부들이 정말 항상 사람들이 일어나면 불편하잖아요. 일어나게 만든다면. 그러다 보니까 고민형을 자리에 둬가지고 이 임산부분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배가 불룩하지 않은 초기 임산부분들도 누구를 좀 낳아주시겠어요? 이렇게 안 하고 앉을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로 만든 훌륭한 캠페인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공공정책의 마케팅의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은 학계에서는 이미 미국 마케팅 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실천됐던 연구들입니다. 제가 2022년도에 방문했던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Marketing이라는 공공정책과 마케팅 학회인데요. 여기에는 이런 연구만 하시는 연구자들분들과 실무자분들이 함께 모였어요. 영국의 경우에는 소셜 마케팅을 연구하고 정책을 기획하는 별도의 조직을 정부에서 운영했고 그게 지금 데이비드 헬퍼런이라는 CEO가 운영하는 Behavior Insights 팀이라는 별도 컨설팅 기업이 돼가지고 싱가포르 등 각 국가에서 컨설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담당자들과 만나서 당신들 정책을 세울 때 계속 공급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 사람들이 행동까지 변화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보시죠 하면서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셜 마케팅이라는 거는 사회 이념의 수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통적 마케팅 전략의 기반 위에서도 공공 영역도 이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건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능적인 개념이다. 저도 이거에 동의합니다. 1960년, 70년대 때는 미국의 사회심리학과 사회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결국에는 마케팅의 목적이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냐. 여기에 우리가 뭐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거를 마케팅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 정책의 목표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본격화됐는데 저도 아주 동의해요. 소셜 마케팅은 개인과 사회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기법들을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적용하자. 마케팅의 지식, 개념, 기법을 응용해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또 마케팅을 활동하면서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지를 고려해보자 라는 거죠. 필립 코틀러는 소셜 마케팅이라는 책을 1989년 한참 전에 출간해서 선구자적인 이제 연구들을 진행해 왔고요. 이후에 낸시 리와 함께 소셜 마케팅, Behavior Change for Social Good이라는 것으로 개인의 행동 변화, 커뮤니티 행동 변화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케팅의 4P가 어떻게 공공 영역에 적용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마치 기업에 우리가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이 있듯이 정부 정책, 즉 공공 영역에 있어가지고도 정부의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프로덕트가 될 거고요. 또 소비자들, 즉 국민들이 그 정부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장애, 물리적 비용, 이동해야 한다든지 혹은 거부감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극복해야 하는 어떤 허들이 프라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유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일 거고, 프로모션은 똑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공익광고 형태가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공공정책이나 공공영역에서도 마케팅의 프레임워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전 인류가 달성하고자 하는 유엔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 있어가지고 소셜 마케팅이 아주 중요한 툴이 될 수 있다, 효과적인 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깐느 광고제를 방문했습니다. 아니 왜 갔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전 세계 최고의 6개 광고회사와 함께 UN SDGs 달성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해보자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크리에이티비티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의 창의력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주세요. 우리 혼자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협력을 요청한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매드맨들에게 브리프하러 왔습니다. 광고인 여러분, 휴머니티를 주제로 사상 최대 캠페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70억 인구가 모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가난, 불공정, 불평등이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하고 특히 민간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만 했다는 CSR에서 벗어나서 스토리텔러로서 여러분이 나서서 가난을 퇴치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프로젝트를 좀 도와주세요. 인류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광고인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후로 2016년에는 칸 라이언즈에서 국가별로 젊은 광고인들이 영 라이언즈 컴페티션에서 SDGs 캠페인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있고요. 2017년부터는 이렇게 전시도 했고 2018년도부터는 칸 라이언즈 SDG가 신설돼서 공익적인 목표를 위한 이 다양한 광고 캠페인들을 시상하고 있어요. 저는 2017년에 칸에 가가지고 이 전시를 봤는데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소셜 마케팅의 각 측면을 보면 제품 및 서비스 측면에서는 보면 그 시장의 제품과 서비스와는 공익은 좀 다르죠. 형태가 보이지 않고 가격도 정해져 있지 않죠. 그리고 사유제와 달리 언제 구입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타겟 고객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마케팅 전략이 좀 수정이 돼야 되겠죠. 가격 측면 역시 세금을 내는 거하고 가격을 지불하는 건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공익의 영역에서는 가격을 지불한 사람이 수혜자가 돼야 되는 게 지켜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책임감도 없고 뭐 내가 돈을 내서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책임감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냥 다른 사람이 돈 내는 거를 나는 공짜로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소셜 딜레마나 혹은 프리라이딩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소셜 마케팅은 기존 기업의 마케팅, 프라이빗 마케팅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난제라고 볼 수 있어요. 유통 영역에서는 국민을 이런 국민이 있고 저런 국민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국민만 타겟팅할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죠. 모든 사람에게 차별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유통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달라요. 홍보 측면에서도
공익 광고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 비주얼이나 모델보다 메시지 자체가 더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치 측면에서 뭐 환경 오염을 방지하자, 금연하자, 음주운전하지 말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서로 나는 A 브랜드가 좋아, B 브랜드가 좋아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니라 가치적으로 모두 동조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들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그 요청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마케팅 전문가로서 또 마케팅을 배우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반기문 사무총장, 이 국제사회의 요청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답하실 수 있나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해요.